네, 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민심 저격수 유니온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대장동 항수포기 관련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관련 조사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조사를 했고 이건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을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된 재판 그 항소 폭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48% 거의 절반이죠.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29%니까 30% 정도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이슈들 중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 의견을 유보하는 잘 모르겠다 뭐 하는 그런 응답은 23%나 됐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예. 59%입니다. 아. 그러면 59하고 29 격차가 무려 30%포인트죠. 예. 만약에 그래서 이런 항소 포기와 관련된 미항소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됐다. 뭐 이런 게 만약에 인식이 확산이 되면 이건 예. 엄청나게 큰 하방 압력이 됩니다. 아. 다만 대통령실과 이 항소 포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다거나 예. 이거는 그냥 검찰의 문제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국민들께서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데에서 그칠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윤영 예. 대표님. 예. 이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9%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항소 포기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 적절치 않다. 네. 그리고 적절하다는 29% 나온 거예요. 의견 유보도 23%고요. 네. 분석해 주세요. 이게 보면 일단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절차의 문제들, 뭐 사법 관련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부적절하다고 하는 응답이 이제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이 이제 틀림없이 여론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고 예. 그다음 적절하다는 응답은 이제 29%로 30%가 안 됐으니까 사실 이 사안 놓고 보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여론에서 높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엔 이런 측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로 높은데 예. 다만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 60%도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장외투쟁하기보다는 국회로 돌아가서 싸워라 예. 라든가 뭐 학생은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재판을 받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고정관념으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50%를 넘지 않았던 측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한편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대중들에게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사안이고 논란이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어서 이 사안 자체를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대중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이 진보층, 보수층에 따라서 또 응답이 다르게 나왔죠. 맞습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을 보면은 적절하다가 이제 49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부적절하다라고 그러니까 미항소가 부적절하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34%니까 3분의 1 정도는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절하다가 한 절반이고 3분의 1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분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 분포가 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67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몰려 있는데 그러면 적절하다라고 이제 분산되시는 분들은 이게 19%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부적절에 많이 모여 계시다. 이쪽을 한쪽으로 쏠려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것도 있고 이것 저것도 있고 하는데 적절하다 쪽으로 다소 많다 하더라도 부적절 응답도 많았다. 중도가 이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중도는 평균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네요. 부적절하다가 48, 예. 적절하다가 29. 즉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전체의 평균 응답 분포와 아주 동일하게 나와서 이거 참 재미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여론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8이니까 4분 중 5분 중 한 4분 정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또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안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거든요. 도드라지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성향층 내지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치적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수치에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예. 있겠고 사실은 이 결과가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진보 성향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물론 진보층에서는 이제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34% 나왔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들 중에서도 뭐 이 사안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원래로 한다면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가 워낙 심해졌고 그래서 이제 한쪽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정치적으로 유리한 일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기류가 최근의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3분의 1 이상 나왔으니까 예.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여론 분석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는 건강한 여론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한쪽 진영에서 그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한 여론으로 표출하지 않고 예. 그래도 약간 뭐랄까 합리적인 뭐 이제 이런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의 흐름들이 어떤 진영 내에서 이념 지지층 내에서 확인될 때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좀 이제 반가운 그런 그렇게 시각도 보시는군요. 이제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론에 이제 다양성들이 있게 되면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예. 정치 이슈화 되면 이 지지층별로 크게 엇갈릴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한국갤럽 조사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예, 한국갤럽 조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네. 이제 59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예. 그 긍정 평가죠. 이게 지난주 대비 4%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가 63이라는 건데요. 그때 63으로 올라갔을 때가 6% 포인트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질 때는 4% 포인트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4% 포인트 빠지는 게 최근에 이제 에이펙 성과 인식이 굉장히 확산된 상황에서 4% 포인트 빠졌다라는 것은 방금 그 검찰의 항소 포기 미항소 그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응답은 요게 3% 포인트 많아져서 32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세하게 요 모든 변동은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걸 크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에이펙 성과가 한 번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ARS 조사 이거요. 예. 우선 이거는 우선 RDD 이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 조사 기간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요. 예. 그 직전에 56.7에서 여기서도 살짝 빠졌어요. 54.5, 2.2% 포인트 빠졌습니다. 갤럽에서는 4% 포인트, 리얼미터에서는 2.2% 포인트 빠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38.7에서 41.2로 살짝 또 부정평가는 높아져서 두 조사 기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했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계속 이제 화제가 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양 기관의 조사 모두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이슈 다뤘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안이 상당히 이제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영향이 클 수 있을 텐데 또 한편에서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뭐 그 에이펙으로 상승한 부분에
뭐 일정 부분만 절반 이하만 이제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락폭이 좀 제약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에이펙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그때도 이제 얘기됐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핵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뭐 이른바 뭐 팩트 시트 뭐 이렇게 이제 핵심만 얘기한 거라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추가적인 하락폭을 좀 제약을 했다. 그래서 요 사안이 뭐 지지율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이유도 묻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정평가율을 부정평가시는 320분에게 오픈문화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으로 물었을 때 예. 이 4위에 랭크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압박이라는 게 6%포인트로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6으로 이렇게 갑자기 단일 이슈로 등장했다라는 거는 긍정 이유를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이 되는 것은 맞죠. 네. 더군다나 1위 부정평가 1위가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예요. 이게 예.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그게 5%. 예. 대법원장 사퇴 압박, 뭐 사법부 흔들기 1%. 다 합치면 이게 27%가 재판 이슈입니다. 예. 부정평가 이유에서. 그런데 긍정 이유는 이거는 590명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물은 거죠. 그런데 외교가 30%로 여전히 1위입니다. 예. 예, 거기다가 에이펙 성과가 5%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성과라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난번에는 7%인데 이번에 5%입니다. 아주 크게 줄지 않았죠. 예. 더군다나 관세 협상 타결 3%, 또 핵 추진 잠수함 승인 1%.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이건 딱 39%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교로 인한 긍정 평가를 밀어올리는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예. 이게 부정평가에서 320명 중에 27%가 재판을 피웠다면 외교로 인한 긍정 평가는 590명 중에 39%죠. 예. 그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 보면은 뭐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예. 충격을 완화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특성들 최근에 국내 정치적 사안들 또는 국내적 어떤 사안들이 불거지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뭐 여당과의 이제 어떤 충돌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있었는데요. 이 사안도 사실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방금 우리 부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제 외교 관련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해외에 보통 순방하거나 일정을 하고 나면 네, 지지율이 보통 반등을 하죠. 반등하죠. 예. 네. 이번에도 또 출국을 했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지난번 이제 에이펙 효과가 사실은 워낙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했던 것보다도 효과는 이제 워낙 이제 집중도가 컸고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왜 국정 지지율이 오르냐. 예. 첫 번째로 미디어에서 집중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훨씬 올라가게 돼요. 예.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은 이거 여당 쪽 가까운 인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다 어떤 이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더해지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번에 해외 또 순방을 나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이제 있긴 있을 텐데요. 예. 지난번 에이펙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그것을 뛰어넘을 또 추가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이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당 지지율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당 지지도가 묘합니다. 음. 예, 지금 이 정도로 대통령 긍정률이 4%포인트 빠질 정도의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악재가 이제 발생한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강공 모델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조금 정당 지도가 올라갈 법합니다. 예. 그런데 26%에서 24%로 2%포인트 빠졌습니다. 5점 이내에 변동이기는 하지만 예. 26%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지금 일종의 뭐 소위 뭐 닭공이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공세 위주의 어떤 메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 그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지지도를 모으는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상황이 됐고요. 예.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40%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43, 41, 40. 여기서 더 빠지면 앞자리 수가 바뀝니다. 예. 30%대 중후반이 될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42가 됐습니다. 2%포인트가 좋아졌습니다. 네. 이게 참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18%포인트나 벌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조금 정부의 대통령실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뭐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참 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는 국민의힘 관계하시는 분들이 예. 약간 ARS 조사 중에서 자당에게 이제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보실 법도 한데 네. 이게 큰 선거에 가서 전화면접 조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 ARS 조사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이 갤럽 지표만을 봤을 때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아, 뭔가 좀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 다수에 대한 태도나 어떤 메시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진영 내 결집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선거 때는 더 높아지긴 한데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념 성향이 진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진보의 대표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민주당일 텐데 그러면 70% 이상은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 그럼 보수 성향층에서는 보수 진영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비율이 보수층 내에서 70% 이상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선거 때 같은 경우는 80%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 내에서 55%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반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약간 넘는 수준만 그래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공 모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대장동 관련한 이슈도 있고 한데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예. 오히려 수치상. 그거는 공세는 있었는데 공감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공세는 있었는데 공감은 예. 없었다. 지금 이게 지금 55%라고 하면 사실은 매우 위기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55%예요. 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진보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비율은 74%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진영 내 결집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와져야 추가적인 확장도 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정 지지층들이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부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열성, 강성 특성이 있는 조사 방식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지지 강도는 강한 분들도 있고 적정한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포와 다양한 조사 방식을 봤을 때는 지금 보수층 내에서도 결집도가 50% 약간 넘을 정도인 것이다. 그러면 예. 좀 지금의 노선들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도 예. 이게 리얼미터는 이제 ARS 조사이니까 좀 뭡니까 양대 정당을 지지하시는 그 고관여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실 텐데 여기서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46.5에서 46.7이 됐으니까 예. 0.2 거의 미세해서 예. 오른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하여튼간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34.8에서 34.2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극히 미세한 0.6%포인트 하락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격차는 민주당이 좀 더 벌리면서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리얼미터는 그런데 아까 국정운영평가는 5일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정당 지도는 13, 14일 목금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예. NH정의제 신문 의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셔야 될 게 방금 말씀 주신 그 보수 성향자 내에서의 국민의힘 지지.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 성향자가 55%를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예. 중도에서 19%입니다. 아, 전체 평균이 24입니다. 예. 중도에서 19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가슴 아픈 부위예요. 중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예. 정치에 관심이 좀 없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죠. 중도는 좀 경제적인 이슈에 더 가까우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좀 더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런데도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 가지 조사를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는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NBS 조사라고 하는 네. 이 조사를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조사는 갤럽보다 하루 전에 먼저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10, 11, 12, 3일 조사했고 그런데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는 동일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퀘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같이 조사를 예. 한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정당 지지도가 더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5%, 2주 전에 25였다가 21로 빠졌으니까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한 번 더 빠지면 이거 10%대 후반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도부가 이런 숫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중도를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도 허상론도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주장하는데 예. 중도가 존재하느냐. 아.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모든 사안들에서 다 중간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중도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안에서 중간을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은 보수적인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은 이제 진보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특정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이고 과도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어떤 경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사전 투표도 있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투표율이 뭐 이제 50% 이내에서 선거 치러지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 중도층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양당 지지층이 투표하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사전 투표 등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지방선거와 총선도 60%를 훨씬 상회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는 양당의 고정 지지층 외에 중도 성향층들도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은 사실은 양당 고정 지지층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예. 승부 결정권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면해서는 선거에서 결코 이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제 확립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던데 법정 정년 관련 질문이 있었죠. 예. 예.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곳의 응답자 72%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찬성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요. 예. 이렇게 높은 수치는 지난 3월에도 7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포인트 빠졌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워낙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그 격차 살짝 빠졌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별로 없게 느껴지고요. 예. 정년을 그러면 60세로 유지하자라는 응답은 21%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직업별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기능노무 서비스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82%가 65세로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75%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정년을 높여서 경제활동을 해야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무관리직 중에서 71, 전업주부에서 70입니다. 학생분들만 68이니까 전체 평균보다 약간 좀 떨어지지만 나머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라고 돼서 거의 이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에 가까우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안은 이제 많이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 이 부분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각들이 가능한 이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놀라운 것이요. 아까 이제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높게 나왔잖아요. 20대와 30대에서도 다 70%가 넘어요. 그래요. 20대에서도 71%, 30대에서는 무려 77%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65세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연금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에 관한 이제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 사안으로 볼 사안이 지금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이것은 이제 필요하다. 우리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연장시키는 사안들 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 과제만 남은 게 아닌가 이 조사 결과는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려 했던 이유는 정년이 연장되면 가뜩이나 요새 청년 취업률이
예,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년들이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이거는 거의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따지면은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을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은 좀 늘리는 그런 어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젊은 층과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겠잖아요. 예.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사실 다 있겠네요.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꼭 이렇게 연령을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부모님 생각하면은 또 예. 연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민심 저격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